아침 식사는 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이번 주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빨간 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 빨간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안 넘어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신 분은 안 넘어간 것 같았네요. 그 넘어가면 안 되는데, 본인이 다 알아서 해야 되죠. 그죠? 알아서. 자, 교과서 몇 페이지를 표시냐면 182페이지를 펴겠습니다. 182페이지를 펴니다.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할 때 이렇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새 과정이거든. 그래, 새 과정이니까 처음부터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등기 파트가 있고 지적 파트가 있거든. 아무래도 등기 파트가 좀 지적보다는 5배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싱싱할 때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게 6, 7, 8, 1이 되면은 더워가지고 멍하거든. 그때 등기법 하면은 뭔지 또 더 몰라. 그래서 한시라도 조금 싱싱할 때 공부를 어려운 것부터 먼저 해보는 겁니다. 어려운 것부터.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이게 책이 쭉 나와 있는데, 출제윤이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은 5년 이전에는 시험 문제를 아무 때나 냈습니다. 아무 때나. 근데 5년 이후에, 최근에서 5년까지는 법 조문의 테두리 안에서 시험 문제를 내거든. 그래서 절대 벗어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서에 충실하면 됩니다. 책은 10번만 읽으면 되는데 11월 달부터 10번을 읽으라고 그랬는데 지금 읽었으면 100번도 읽었을 것 같은데 100번도. 오케이. 그래서 그 책을 자꾸 읽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좀 줄여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럼 교과서 182페이지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 할 때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입니다. 하나가 등기부입니다. 하나가 지적 공부입니다. 그러면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 표시예요. 그 다음에 권리 관계입니다. 여기에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이외가 있어요.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게 부동산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입니다. 제가 왜 여기에다가 부동산 표시라고 썼느냐 이러면은 등기에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파트에서는 건물도 연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 표시고, 지적 파트에서는 여기다가 토지의 표시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부동산인데 장부는 두 개일 때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권리관계고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 뭐다 표시했다.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 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넘겨보시면은 185페이지를 갑니다. 그럼 185페이지 가면은 부동산 등기의 종류 이래 놓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동산의 종류 이래 놓으면 1번은 건들 게 없어요. 그냥 동그라미 1번에 토지가 나오죠. 동그라미 2번에 건물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단순하게 토지와 건물은 벨게다 벨게 아니라 벨게. 그러면 딱 가져가면 됩니다. 그럼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장을 넘겨봅시다. 넘겨보면은 2번, 3번, 4번, 5번 이래 나와 있는데 여기서 배우는 거는 2번만 배웁니다. 그럼 3번 옆에다가 195페이지라고 한번 써보세요. 4번 옆에다가 191페이지라고 하면서 191페이지. 5번 옆에다가 391페이지입니다. 391페이지. 그럼 2번에 보면은 186페이지에 2번에 보면은 등기 사항에 의한 분류 이래가 첫 번째 구분 나오죠. 그래가 사실에 관한 등기 그 제목만 줄 거세요. 사실에 관한 등기. 오른쪽은 권리에 관한 등기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 맨 밑에 특징을 보세요. 특징. 표제부에는 허용되지 않는 5개가 있답다. 있지. 그걸 이제 나중에 외우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 잠깐만 와보세요. 그럼 이걸 접근을 할 때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렇게 그냥 접근을 합니다. 봅시다. 우리가 등기부가 이렇게 이래 있다면 이걸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겁니다. 세 부분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 둘, 셋 요래 나눕니다. 그러면 요 제일 위를
표제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표제부. 그 다음에 중간에 있죠? 요걸 갑구라고 부르는 겁니다. 밑에 있는 걸 뭐라 부른다? 얼구예요. 그럼 이걸 역으로 말하면은, 정리합니다.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에 기록을 하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에 하고, 소유권 이외는 뭐다? 얼구. 이렇게 딱 됐거든. 그럼 여기서 노란 게 세 개지. 이 세 개를 두 개로 나누는 거라, 두 개로. 그게 여기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잖아.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걸 표시에 관한 등기, 표시에 관한 등기. 밑에 있죠? 권리에 관한 뭐다? 등기. 여기서 표시라는 요 글자가 있죠? 요게 부동산 뭐라 말이고? 표시.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옛날에는 사실에 관한 등기, 표시에 관한 등기, 요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두 개로 나누어 놨다는 말은 답이 같아진다, 달라진다? 달라요. 그럼 이게 5면 이거는 X로 끝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 5면 이거는 뭐로 끝난다? X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특징을 보세요. 특징에 표제부에는 이래 놨죠. 자, 5개입니다. 자, 시작. 접수번호, 가등기, 부기등기, 출력력, 무효등기. 예. 그럼 표제부에 허용되지 않는 5개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왜 허용되지 않냐는 거는 오늘 수업을 하면서 배우도록 하는 겁니다. 통과. 그러면 이제 한 장을 넘기겠어요. 넘기면은 188페이지를 갑니다. 자, 188페이지에 가면 이제 등기할 사항 이래 나오죠. 그죠? 등기할 사항. 그러면 1번에 보니까 등기할 수 있는 상해가, 자, 2번에 내려오세요.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 나오죠? 그 실체법만 줄 거 보세요. 그러면 한 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191페이지를 갑니다. 191페이지에 가면은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 이래 나오거든. 이거는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학문적인 것이거든. 그럼 이쪽으로 잠깐 와보세요. 그럼 요거를 접근을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접근합니다. 보세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큰 타이틀로 등기할 사항 이래 놨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민법에서 등기할 사항이 있고 등기법에서 등기할 사항이 있다 이 말. 그럼 여기서 민법에서는 이제 요래만 딱 공부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등기법의 모법이 뭐냐? 민법이에요. 그죠? 우리는 민법에서 갈라져 나왔는 거라. 그러면 등기법을 공부할 때는 모법인 민법을 가져와서 공부를 하는데 민법의 수백 개 조문 중에 3개밖에 안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186, 하나가 187, 하나가 245조예요. 그럼 186은 법률행위죠. 그죠? 그럼 제 말의 결론은 법률행위가 무엇이냐라는 거는 민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등기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만 알면 되는 겁니다. 법률행위는 등기를 해야 된다 아니다? 해야. 그러면 187은 법률의 규정이거든. 법률의 규정이 무엇이냐? 이거는 민법에서 배우죠.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는 등기해야 물건이 배라느냐 안 해도 배라느냐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 필요가 뭐다? 없다. 됐어요? 그럼 요 245조는 1항, 2항으로 나누죠. 그죠? 1항은 부동산 취득 시효지. 2항은 등기부 취득 시효입니다. 그리고 1항은 부동산 취득 시효는 20년간 점유했다는 사실이 물권 변동의 요소이다. 등기 정구권의 발생이다. 그럼 등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2항은 등기부 취득 시효거든. 이미 나 이름으로 등기된 상태에서 10년입니다. 그럼 이미 나 이름으로 등기가 있기 때문에 취득 시효만 완성이 되면 소유권은 취득한다, 한다. 그럼 별도 등기가 필요가 뭐다? 없다. 우리는 여기서 끝이나 법률행위가 뭐냐, 취득 시효가 뭐냐 이런 건 민법에서 배우는 겁니다.